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께서 설트랄린이라는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자살에 대한 책 쓰느라고 좀 바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댓글을 못 받다가 어젯밤에 그걸 보고요.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설트랄린은 미국에서는 그 상품명이 졸로프트입니다. 그 설트랄린이 근데 성분명이기 때문에 성분명으로 쓰면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요. 그거로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우울제면서 항불안제입니다. SSRI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제 물론 거기에 처음에 나온 것이 프로젝, 플루옥세틴, 두 번째가 파록세틴, 팩슬, 그 다음에 이제 졸로프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셀렉사가 나왔고요, 사이탈로프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이 에사이탈로프람, 렉사프로죠. 그 렉사프로가 제일 제 생각엔 강합니다. 굉장히 스트롱해서 프로젝의 한 2배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제가 그 졸로프트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주로 청소년하고 어린아이들 보는 아동 및 청소년 정신과 의사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쉬운 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요, 이 설트랄린을 대개 50ml부터 200ml까지 쓴라고 거기 약 그 파머스티컬 그 매뉴얼에는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또 동양 사람들이 약이 조금 이렇게 몸에 들어갈 때 이렇게 좀 약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25부터 100으로 한다. 물론 한국도 그렇죠. 제가 여기서 쓰는 한국 환자들 어떤 때는 25도 제가 잘라가지고 12.5로 하는데 한국에는 보니까 12.5가 아주 완전히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조절하기가 참 쉽고요. 다른 것들은요, 프로젝, 팩슬, 셀렉사 이런 것들은 되게 10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올라가면 20ml. 셀렉사 같은 경우는 40ml까지 되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은 뭐 60, 80까지도 가긴 하는데 이 약은 20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시작이 25니까 훨씬 이게 그 약물을 쓸 수 있는 용량의 그 범위가 넓어서 이게 6살부터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설트랄린은. 제가 아이들 그 6살짜리 남자아이가 강박관념 있던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 엄마하고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한 번 그 유방암이 걸렸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자기 이제 문진을 하는데 그걸 하면 한 시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엄마 생각에는 보이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을 안 하고 직접 보지 않아도 뭔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같은 강박 증세가 생겼는데 물론 이제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제 환경이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6살짜리가 밤에요, 자기 전에 가스 레인지를 다 체크해요. 이게 잠겼나 안 잠겼나. 문을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학교 아침에 갈 때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정신과 의사가 얘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소아정신과니까. 그래서 얘한테 제가 이제 설트랄린을 쓰기 시작했었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얘가 뭐가 불안한지도 알고 이제 엄마도 그 다음에 이제 알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설트랄린은 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또 여자한테 이게 특히 잘 듣는다 그래요. 이 약은 남자보다는 우울한 여성이나 PTSD, 상처 후 마음에 큰 그 영향을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은 후에 오는 스트레스 증세, PTSD라고 하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런 것이 있는 여자들에게서 남자보다 치료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으로, 이건 책에는 안 나온 거지만 제가 이제 카이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한국인 남자분들이 가끔 오세요. 많이는 안 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치료할 때 제가 우울하시거나 불안한 한국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셀렉사가 참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종에 따라서, 아니면 가족에 따라서 어떤 약들이 이렇게 더 잘 듣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제 말씀드릴 그 설트랄린, 그것을
FDA, 미국의 식약청에서 승인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주요 우울증, Major Depressive Disorder. 두 번째는 지금 그 보이 같이 강박 증세가 있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 증세죠, OCD. 그 다음에 그거는 6살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 Panic Disorder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TSD. 그 여자 청소년 애들이나 젊은 여자분들이 월경하기 일주일 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울하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아주 그 누가 노우라면은 막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이런 그 아주 그런 반응을 하는 월경 전 불쾌 감정이 있죠. 그걸 갖다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그래가지고 PDD라 그러거든요. 거기도 이게 쓰면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여자애들한테 이게 이야기 잘 듣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소셜 포비아, 바깥에 나가기 사람들 많은데 나가는 거 힘들고요. 특히 그 사람들이 혹시 나의 단점을 찾아가지고 퍼뜨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소셜 앵자이티 디소더는. 그래서 이 소셜 포비아 때 굉장히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DA에서 승인한 건 아니지만 off the label로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이거는 일반 그 불안 증세인데 훨씬 더 문제가 이게 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 generalized anxiety disorder가 있는 분들은요, 대개 이제 대장 그에서 막 irritable bowel syndrome도 온다거나 이게 몸에까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다음에 어린애들이 이제 엄마 떨어져서 학교 가기가 힘들고 뭐 이럴 때 separation anxiety disorder, 변리 불안 장애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팩슬이 처음에 7살짜리 아이들한테 학교 스쿨 포비아가 있는 애들한테 써서 그때 많이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졸로프트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쓰고 나면은 이 SSRI 약들이요 특징이 약을 쓰면은 이거는 일종의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건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는 그 일종의 침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금방 나타나는데 이제 이 약을 처음엔 조금만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차차차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부작용만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개 2주 내지 4주가 걸립니다. 따라서 반달 내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쯤 돼야지만 이제 제 양을 다 쓸 수가 있고 블러드 레벨이 테라피우틱 레벨로 되는 거죠. 약을 이제 몸에서 충분히 일을 할 만큼 이제 올라가서 혈액 속에 쫙 차게 되는 거죠. 그게 한 2주 내지 4주 걸립니다. 그래서 참 그 의사와 환자와 이게 잘 협조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부작용 났다고 해서 끊어버리시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약을 바꿔도 또 그렇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는 벤조다이아제핀 쓰시죠. 그건 뭐 에티반이라던가 제넥스라던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빨리빨리를 좋아하시고 성급하시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그런 건 제 생각에는 ADHD가 밑에 다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2주 내지 4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약을 저는 막 줄여줘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얘가 침입자가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유행군이구나. 이렇게 알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부작용은 없어지고 치료 효과는 확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도요, 이 약 잘 써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괜히 처음부터 이상하게 서양 약은 다 안 믿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한약은 덮어놓고 다 믿으시고 한약은 오래 썼으니까 좋은 거야 라고 쓰시다가 이제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죠. 조금 참을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효과가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가 차차차차 되면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끊지 마시고 우리는 한 1년 쓰시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1년 쓰는데 다 제 양을 쓰는 건 아니죠. 물론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요, 차차차차 양을 테이퍼를 다운 해가지고 한 25ml나 이렇게를 매일 쓰시다 보면은 적어도 1년간. 그러니까 첫 퍼스트 어택이 있을 때 우울, 공황, OCD, PTSD
소셜 앵자이티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도 뚝 끊지 마십시오. 조금 올라갔던 거 100이었으면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25,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한 1년간 쓰시고요. 그게 이제 이런 병들이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템퍼러먼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예민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이렇게 느긋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뭐 인생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럴 때 다시 재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발이 방지되는 것이 지금 제가 25ml 쓰시면서 좀 한 1년 기다리시라 그랬는데 두 번째 다시 이제 재발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 다시 약을 이제 쓰시면 좋죠. 이거 잘 들었던 약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25, 50, 뭐 75, 100 이렇게 되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쭉 쓰시다가 좋아지면 차차차차 내렸다가 25나 12.5를 뭐 몇 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생을 쓰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좀 몇 년간 쓰십시오. 그래서 이 약을 써가지고 이제 치료가 잘 된 경우는 어떠냐? 그럴 때는 우리가 원하던 치료의 목표를 완전히 다 이제 달성해서 증상이 없어졌다.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 치료가 다 두 가지에 다 쓰거든요.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는 그건 불안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앵자이티, 세퍼레이션 앵자이티, 다 이건 불안장애입니다. 메이저 디프레션, 이건 우울증이죠. 그리고 PTSD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된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울하거나 정말 불안한 것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것들은 치료가 좀 안 되는 게 있을 때, 가령 예를 들면 잠이 안 온다던가 좀 피곤하다던가 아니면 좀 멍해가지고 이 포커스, 집중이 잘 안 되는 거. 근데 이런 그 파셜하게 리스폰스, 부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약을 이제 거기다가 첨가해서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거 조금 이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들은요, 전혀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레지스턴트 디프레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에서는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주로 많이 청소년을 보는데 걔네들은 되게 리스폰드를 잘합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잘 듣다가 같은 약을 쓰는데도 잘 안 듣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약의 양을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첨가하는 약들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트리트먼트 레지스턴트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특히 환자가 쓰다가 갑자기 잘 안 들을 때는요, 혹시라도 다른 내과병이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진찰이 안 된, 예를 들면은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던가, 그럼 되게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게 있던지, 아니면 의사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이 사람이 혹시 다른 뭐 약물 같은 걸 쓰고 있는지, 술을 많이 쓴다던가 뭐 마리화나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약을 쓰다 보면은 어떤 환자들은요, 쓰다마자 금방 조금 있다가 아주 액티베이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되게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밑에 자기도 모르지만 옛날 조상 중에 이제 양극성 질환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던가, 근데 그게 아직은 이제 나타나지가 않아서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많이 이게 심해지면은 그럴 때는 항울제는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니카이지스가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정서 안정제, 리튬이라든가 베파컷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반응만 있을 경우에 같이 쓸 수 있는 약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을 위해서 트레소돈이라는 이 약도 하나의 항우울제입니다. 근데 이건 SSRI는 아니고요. 제가 한 지금 몇 년간 쓰고 있는 약도 뭐 우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잠을 잘 때 이 트레소돈을 쓰면은요, 아주 잠이 참 잘 오고, 어떤 환자들은 뭐 꿈이 많아진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꿈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깨끗하고요. 어젯밤에도 100ml짜리 하나 먹고 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3시에 잤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나중에 뭐 졸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 처음에는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잊어버렸었던 것 같은데 100ml가 있고 50ml가 있고 150ml짜리가 있는데요. 대개 저는 이제 100ml를 오더를 해가지고 환자들 보고 이제 반으로 잘라서 쓰시라 그래요. 근데 어떤 한국인들은요, 이런 약에도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50도 많다고 4분의 1, 25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습관성이 없는 약이니까 아주 안전합니다. 저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조도는 그냥 잠을 자기 위해서 쓰는 약으로도 참 좋습니다. 꼭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없더라도요. 두 번째, 설트랄린이 이제 썼는데도 조금 낮에 좀 졸린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피곤하고 이럴 때는요, 웰뷰트린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상품명이고 뷰프라피온, 이게 성분명인데 이 뷰프라피온이 참 좋습니다. 이 뷰프라피온은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맥시멈이 300ml예요. 근데 처음에 50이나 75로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는 2배, 그다음에 이제 뭐 150, 그다음에 225, 3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트랄린은 좀 캄다운 시키고 뷰프라피온은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를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저기 파머시스트들이요 별명을 붙였어요. 이거를 well dash loved. 이만큼 이 둘이서 이게 배합을 하면은 환상의 커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썼다가 이게 혹시라도 양극성 질환 가족력이 있던 사람들은 왁 하고 매닉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처음엔 조심 좀 해야죠. 그러니까 적은 양부터 써야죠. 그다음에 이제 낮에 좀 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좀 정신 바짝 나게 하려면은 모다피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모다피닐은 이제 일종의 각성제인데 어디에 특히 많이 쓰는 약이냐면은 날콜랩시, 수면 장애 중에서 낮에 갑자기 렘 슬립이 와가지고 막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뇌에서 그 어떤 물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콜랩시가 있는 환자들한테 쓰는 약인데 이게 이제 정신을 바짝 나게 하니까 이걸 좀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쓰시는 벤조다이아제핀. 정급하면, 근데 이거는 오래 쓰시면 그리고 양을 자꾸 늘리시면 이거는 습관성이 되는 거죠. 내성도 생기고 금단 증상도 오고. 가장 한국 분들이 많이 쓰시는 벤조다이아제핀이 제아넥스입니다. 제아넥스는 정말 습관성 빨리 됩니다. 여러분, 제아넥스는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그거보다 조금 덜 습관성이 있는 것이 액티반. 아까 그 제아넥스는 알프라졸럼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반은 로라제팜입니다. 이 팜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벤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밸륨은 다이아제팜, 밸륨, 액티반, 제아넥스 이런 것들 다 벤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양을 늘리지 말으시고 꼭 필요할 때만 한두 번 쓰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되면 노인들이 나중에는 습관성이 돼가지고 고생들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썼는데도 아직도 불안하다? 그럴 때는 가바펜틴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 가바펜틴은 이제 신경 그 계통에 이제 캄다운 시키는 약인데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이라는 것들을 쓰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잘 듣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잘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저는 바이폴러 디소더 환자들한테도 썼는데요. 그 성직한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1200ml까지 썼는데요. 뭐 200, 300, 400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리튬 또는 뷰스피론이라는 항불안제가 있습니다. SSRI 아니고 뷰스피론이라는 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한테요, 과거에는 클래시컬하게 갑상선 호르몬을 좀 줬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가 하이포타이로이디즘 있을 때 주면은 이제 기운도 나고 메타볼리즘도 왕성해지고 그러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냐?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기전이요, 우리가 어떤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가면 좋은데 딴 데도 자꾸 가거든요. 그리고 딴 것까지 일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세로토닌이 이게 보통 이제 시냅스에서 접수 안 되고 거기 있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우리 슬립 중추가 슬립 센터가요 숨골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슬립 센터를 갖다 어떻게 건드려 가지고 잠이 안 오게 하거나 또 낮에 너무 잠이 오게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약을 갖다 조절하고, 가령 아침에 약을 쓰시던 분이면 이제 밤에 쓰신다든가 졸리면, 아니면 이 약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럼 아침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개는 프로젝 같은 거는 아침에 쓰라고 그러지만 이 설트랄린 같은 거는 저녁에 써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에 쓰시는 거죠. 이렇게 어떤 때는 브레인에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많아지는데 어떤 때는 그게 이제 도파민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지작용을 갖다 올려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산도 빠르고 뭐 합리적인 생각도 막 창조적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조금 무디어질 수가 있겠죠. 그 도파민이 조금 내려가는 현상이니까.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대개는 사라집니다. 이제 이 부작용 중에서 특히 많은 젊은 분들이 좀 말도 잘 안 하지만 약을 그냥 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섹슈얼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섹스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파트너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정도 잘 안 되고 발기도 잘 안 되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웰뷰트린 있지 않습니까? 부프라피온. 걔를 쓰면은 조금 이게 좋아져요. 걔는 뭐든지 액티베이션 시키는 항우울제입니다. 그래서 걔는요, 그 ADHD 있는 애들한테도 주면은 훨씬 그 공부도 더 열심히 잘하고 포커스도 잘 돼요. 그래서 이 뷰프라피온이 참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가 정신과 의사가 계신데 그분도 저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뷰프라피온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정신과 의사들도 이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애그라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 우리 두뇌하고 우리의 소화기관하고는 얘네들끼리 굉장히 가까운 거 아시죠? gut, brain, axis가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아주 응급으로 통과하는 아주 직접 연락통이 전화통화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위고비라든가 뭐 오자암빅 이런 약들이 뭐냐면은 장에서 이제 시컷 먹었으니까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안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두뇌를 보내는 호르몬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뇌에서는 뭐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식욕이 이제 쫙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위고비라든가 이런 약들이 대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브레인을 타겟을 하는 게 만든 게 바로 덴마크에서 만든 위고비고 미국 릴리에서 만든 것이 오젬픽이죠. 그래서 소화기계에서는 이 약이 들어가면은요 설사가 날 수가 있고요. 설사하고 변비는 같은 거라고 그럽니다. 소아과 내과 의사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전에 막 오메프라졸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부작용으로 막 설사를 한 5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막 또 변비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장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이고 그게 설사고, 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변비거든요. 이런 설사, 변비, 그 다음에 입맛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솔로프트는. 그 다음에 우리 중추신경계 가서는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이게 레스피레이터리 센터에 가가지고 잠을 못 오게 한다던가, 또 어떤 때는 더 졸리게 한다던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손도 좀 떨리게 한다던가 그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얘네가 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멍이 잘 든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플레이틀릿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작용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면 병명이 잘 하고, 우리 그 몸 안에서 나오는 엔타이 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콩팥에서. 그게 뭐냐면은 그 오줌을 나오는 걸 좀 덜 나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갖다 가서 얘가 좀 못하게 하나 봐요. 부작용으로. 그러면 소변을 좀 자주 많이 보겠죠. 근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는 몸 안에는요, 우리 일렉트롤라이트, 그래가지고 소디움, 그 다음에
K는 칼리라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피 안에 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령 칼리가 부족해지면 심장이 못 뜁니다. 그래서 칼리분이 4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먼저 의사들이 하는 게 이 일렉트롤라이트 체크입니다. 근데 나트륨을 떨어뜨리게 해요. 저희 그 남편이 그 전에 한번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졸로프트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가서 그 메디컬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트륨이 확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꽤 심한 상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이포나트리미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Na, 나트륨이 떨어지는 걸 하이포나트리미아.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특히 많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경기도 하게 되고, 또 모든 약들이 이게 두뇌에 가서 일을 하니까요. 두뇌는 여기 어떤 조금이라도 이게 자극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이게 경기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돼서 그게 이제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양극성 질환 끼가 있던 집안이라던가 개인이었으면 이 항우울제를 쓰면 이렇게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래서 뭐 심하면 매니아도 되고 또 심하면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모든 항우울제는 그래서 이 특별한 경고문이 붙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왔다. 그러면 이거 제가 이 공부를 한 이 책 그 참고한 그 저자는 굉장히 그 미국에서 존경받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다려. 좀 더 기다려. 왜냐면 이제 약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이렇게 유스트 될 때까지 침범자가 아니고 나를 돌아온 유행군이다라고 느껴질 때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으니까 조금 기다려. 그러나 한없이 기다릴 수는 또 없죠.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이게 너무 활성화되는 거면 이제 끊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물론 아침에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도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면 한국은 12.5ml짜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없어요. 25ml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으로 잘라서 먹으라고 저는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기다려. 그래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0ml로 올라가고 이제 100으로 가고, 이제 조그만 티네이저들도요. 어떤 때는 너무 심한 그 앵자이티가 있으면 학교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ml까지 준 티네이저가 있습니다. 걔는 코비드 때요.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토하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는 그 생각이 나서 학교를 못 가는 거 있죠. 근데 이 13살짜리가 사이즈는 조그맣지만 백인이에요. 소년인데 학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되니까 200ml까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SSRI의 디프레션, 엔타이디프레센트들이요. 옛날에 뭐 아미트리프틸린이라든가 엘라빌 같은 그 트라이사이클릭 3바 이렇게 3개 고리가 있던 이런, 아니면 말비츄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처럼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오버도스가 너무 많이 먹은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200ml까지 써서 괜찮았습니다. 이 약이 좋은 거가 뭐냐면요. 대개는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불안하거든요. 우울하고. 근데 그게 불안하고 우울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왔다던가 아니면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갑자기 가슴이 막 쪼리는 그 경색증 같은 게 왔다던가 이럴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이졸로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설트랄린입니다. 이 설트랄린이 참 이 심장병 있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단 이게 심전도 찍어가지고 이게 심전도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Q하고 큐티스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게 인터벌이 조금 너무 긴 경우는 이게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고 그럴 때는 안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우울합니까? 가서 그거 다이알리시스하느라고 하루 종일 안 누워가지고 이게 피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을 쓰면은요
피를 가는 데는 이 약이 따라서 나가질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고요. 그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이런 약들이 대개 모두 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서져 나가서 대변으로 나가는 거니까 간에 병 있는 분들은 약 용량을 반으로만 쓰세요. 우울한거나 PTSD가 있는 여성이 우울하거나 PTSD가 있는 남성보다 솔로프트에 더 잘 반응한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쓴 약들이 솔로프트로 굉장히 도움을 준 것들이 되게 여기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안 하면서 썼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성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있을 때는 뷰프라피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우울제 중에서 이게 웰뷰트린, 이 뷰프라피온을 쓰면 훨씬 그 성적인 의욕이 올라가고, 시데나필 아마 이게 바이아그라 같아요. 그죠? 그래가 안 되면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테자핀이나 뷰프라피온 같은 거로 바꾸라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트랄린에 대해서 구독자분께서 부탁하신 거 약속 지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